다음은 지난 시즌 8위를 기록한 울산 현대모비스인데요. 사실 8위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어색한 팀인데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구긴 만큼 올 시즌에 영입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현대모비스는 지난 시즌에 이제 끝나고 박경상 선수, 오용준, 김수찬, 그리고 양동근 선수, 손홍준, 남영길, 천재민 선수, 국내 선수가 나갔고요. 외국 선수 중에 리온 윌리엄스와 레지 윌리엄스가 나갔고, 마지막으로 장재석 선수, 이현민, 기승호, 김민구, 그리고 숄롱과 자키넌 간트를 영입했습니다. 네, 좀 새롭게 영입한 선수가 굉장히 많은데 좀 기대를 하시는 선수가 있으세요? 처음으로 김민구 선수 좀 기대하고 있어요. 김민구 선수가 다치기 전에 경희대 재학 중에 유작 감독이 있는 대표팀에 가서 어떻게 보면 약간 모두가 주목하는 선수가 갑자기 됐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쨌든 그 세월을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김민구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가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많이 돼요. 몸도 많이 잘 만들어 왔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둘이 이제 만났다는 게 좀 이상한데 기승호 선수와 현대모비스 자기 관리 잘하고 맞아요. 팀이 잘 녹아들고 오버 안 하고 딱 기승호 선수가 현대모비스 스타일이기 때문에 당장 큰 스탯을 남길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팀에 정말 잘 녹아드는 베테랑으로서 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재석 선수. 그 원래 그 자리에 이제 터줏대감 함지훈 선수가 데뷔 초반에만 하더라도 페인트 존에서 경기당 야투 시도가 4.6개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난 시즌 이제 2.3개로 정확히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예. 현대모비스가 그러면서 지난 시즌 페인트 존 야투 시도가 전체 리그 꼴찌였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좀 페인트 존에서 위력이 좀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장재석 선수가 그 자리에서 중심을 또 새롭게 잡아주면은 모비스도 다시 이제 지난 시즌 8위를 펼쳐버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영입한 선수도 많지만 올 시즌 양동근 선수 없이 치르는 첫 시즌인데 좀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근데 당장 눈에 띄게 숫자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현대모비스고 유재학 감독이 있는 이상 팀 컬러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승부처죠. 승부처에서 현대모비스가 늘 강하다는 인상을 못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을 넘어섰을 점은 양동근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김민구 선수도 뭐 잘하는 선수긴 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고 서명진 선수도 아직 어리고 또 이현민 선수도 뭔가 책임질 만큼의 위치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부처에서의 공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모비스 밑선이 양동근 이대성의 수비가 최대한 앞에 있는 그걸 커버해주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오는 거를 현대모비스의 프론트 라인이 이제 그걸 막았었다면 이제는 이 프론트 라인에 부담이 커진 거죠. 앞선이 양동근 이대성이 있을 때 모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가서 수비를 하냐. 여기서 모비스의 수비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 수비로는 안 될 테니까. 근데 가뜩이나 모비스는 지금 지난 시즌에 베이스라인 수비가 다 뚫리는 게 허점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 수비를 어떻게 갖춰가느냐. 지금 당장 컵대에서도 계속 베이스라인 뚫리는 건 여전하고. 그 현대모비스가 2경기를 하고 컵대에서 바로 짐을 쌌는데 2경기에서 예전 양동근 선수 자리였던 1번 자리에서 이제 이현민 선수, 서명진 선수, 김민구 선수가 돌아가면서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이 3명이 평균 턴오버를 10.5개를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예, 공을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가드가. 그런 의미랑 진짜 잘 어울리는 그게 진짜 양동근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현대모비스 그렇게 공을 좀 뺏기는 현대모비스를 보니까 좀 많이 낯설었습니다. 그렇죠. 또 현대모비스가 또 심혈을 기울여서 외국 선수도 선발을 했는데 올 시즌 이 팀 외국 선수의 좀 경쟁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메인 쇼농 선수.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호주 리그를 굉장히 심취해 있거든요. 호주 리그가 딱 수준만 놓고 보면은 거의 NBA 바로 밑에 리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그 정도 높은 수준의 리그인데 거기서 정상급 센터로 있던 선수입니다. 호주 리그가 워낙 피지컬적으로도 거칠고 그런 리그라서 상대적으로 좀 소프트한 한국이 이 선수에게는 오히려 플레이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여기는 좀 호주만큼 이렇게 거친 것 같지는 않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는 또 기록적으로 보면은 하프코트 공격이 91.5%, 이 중에 성공률이 52.2입니다. 호주 리그에서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52.2%의 확률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샤클락 4초 이내를 39번의 포지션에서 48점을 가져갔습니다. 56.4%가 득점으로 있었는데 이거는
호주 리그 상위 1%에 들어가는 수치인데요. 클러치 타임에서는 호주 리그에서 최상위권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 선수의 단점은 수비 시에 블록슛에 대한 의욕이 과해요. 그래서 항상 파울이 많습니다. 그 부분만 채워진다면은, 특히 한국은 이제 콜이 좀 소프트한 편이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선 주의가 필요하다. 제키난 같은 선수는 제가 딱히 기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이 선수는 약간 그거예요. 션농 선수에게 모비스가 47만 달러인가요? 예, 줬단 말이죠. 나머지 많지 않은 금액으로 영입을 해야 돼요. 근데 모비스의 생각은 이거죠. 키가 2m면 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빨랐으면 좋겠고, 슛도 좀 쏘면 좋겠는데, 이왕에 리바운드도 좀 했으면 좋겠고, 블록도 좀 해야겠는데, 근데 연봉 쌓아야 돼. 그래서 겐트입니다. 자, 딱히 이걸 다 갖춘 싼 가격의 선수를 영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숄롱 선수에 대해 이제 네. 데이터적으로 말고 이제 좀 사생활 좀 프라이버시. 네. 숄롱 선수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나중에 뭐 쏘리 하면 되죠. 네. 숄롱 선수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양념된 음식을 안 먹어요. 맞아요. 소금이랑 후추로만 이제 가는 몸 관리를 식단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팬 여러분도 뭐 숄롱 선수 잘한다고 양념치킨 막 기프티콘 보내는 거예요. 뿌링클 이런. 나 받아줬다. 무서웠다. 네. 혹시 끝인가요, 이거? 더 있는데 안 하려고요. 일단 션농 선수는 그 자가격리 기간 동안 보통 우리나라에 배달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자가격리 2주 동안 배달 음식을 한 번도 시켜먹지 않았대요. 다 그냥 모비스가 재료만 사다 주면 본인이 요리해서 본인이 먹었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양념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음식하기가 쉽구만. 그러네요. 쉬운 요리만 음식을 하고, 어쨌든 요리를 직접 해서 먹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사실 야간 운동 나오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야간 운동을 구단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와서 야간 운동을 하고, 일단은 마인드만 봤을 때는 유재학 감독이 자기가 감독 생활 하면서 최고의 선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든든하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션롱 선수는 워낙에 시즌 전부터 많이 언급이 돼서 이 선수는 실제로도 저희의 기대치를 어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정말 좀 다른 레벨의 선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대모비스가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명가의 어떤 자존심을 많이 구겼는데 올 시즌에는 완전히 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